개구리님의 질문이고요. 저번에 소리 지르기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한번 소장님께서 저희 해주셨었는데, 아이가 소리를 질렀을 때 강화되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께서 이제 원하는 것은 안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리 지르는 행동은 좀 줄긴커녕 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리를 막 질러서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입을 막 막았었던 이런 상황도 있는데, 오히려 엄마가 소리 지르는 것을 막으려고 막 노력하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조금 느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엄마가 어쨌든 어떻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줄지 않는 것 같다가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행동이 줄지 않았다, 행동이 유지되었다, 행동이 늘어났다. 그 말은 어떤 후속 결과를 받은 걸까요? 우리가 항상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행동이 유지되고 있고 늘어난 건요, 강화예요. 어머님이 어떤 목적으로 지금 못하게 한다? 이거는 벌의 기능을, 우리가 벌이라는 건 행동이 주는 거를 벌이라고 하죠. 그러나 벌의 기능을 목표로 어머님이 뭔가에 중재를 했으나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벌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강화를 주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강화를 줬다는 거고, 당연히 그 강화물을 끊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입을 막았다,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부터 사실 끊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드리냐면, 나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나가는 환경에 나가면 이게 어쨌든 아직까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요. 자,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주위 사람들한테 보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복합적인 기능 때문에 막 허겁지겁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을 막고, 아이가 즐기면서 굉장히 아이가 원하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나가서 그런 문제 행동이 펼쳐진 게, 그럼 문제 행동은 진짜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행동 중재를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어쨌든 세우는데 소리 질러도 주지 않는다, 아주 잘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 안에서 연습이 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는 걸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이 아직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그걸 아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에서 실내에서 그런 활동, 이런 이제 행동 중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문제 행동에서 핵심은, 자, 문제 행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아요.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안 나타날수록 좋아요. 자, 소리를 이제 지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먹을 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그 먹을 거를, 자, 혹시 옛날에 제가 선행사건 기반 중재라 그래서 무엇이든 접근 가능한 환경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 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동기가 해지되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 일단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 다음에 엄마 계속 줄게 주다가, 또 먹고 싶어, 말 잘하네, 말할 때마다 엄마 줄 거야 주다가, 이번에 주기 전에 저는 이럴 때 토큰보드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토큰보드를 늘리면서 엄마 이거 줄게, 앉아보세요. 잘했어, 토큰 하나 받고, 두 번째 엄마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토큰 받고, 이번에 주고. 자, 미묘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씩 뭔가의 행동을 추가하면서 우리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음을 강화해주고, 너가 기다린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서 그 물건을 이제 주는 이런 연습들부터 사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게 한다. 이게 만약에 그게 기능이라고 하면 텐저블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이 펼쳐지는 건데, 소거법은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회피에 대한 문제 행동은 주석적 과제 제시. 자,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 문제 행동이 나올 경우에는 원하는 물건을 주지 않는 게 소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거를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되게 강화를 또 해줘야 되겠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토큰을 좀 늘려나가고 기다리고 그 문제 행동이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소리도 또 안 질렀네. 그 강화를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소리를 지르는 환경이 되면 사실 이게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걸 일단 최소화하면서 실내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엄마하고 둘이 있을 때 연습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자, 원하는 것을 계속 얻는 상황들이 됐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만약에 이런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먹을 걸로 원하는 대로 계속 주는 거예요. 말만 하면. 토큰도 안 써.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또 토큰으로 연습해서 늘리는 연습하고. 자, 제가 요거는 하나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안 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절이죠. 거절을 받아들인다. 근데 거절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EFL이라는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긴 스텝을 밟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뭐뭐 주세요. 그다음에 요구한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기다린다는 게 바로 토큰을 받으면서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다릴 줄 알았으면 이거를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요청한 거 받아서 그것도 엄마도 한번 하고 나도 한번 하고 이런 걸 같이 먹고 뭐 이런 공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공유가 되면은 이제는 턴 테이킹이에요. 이제 순서를 지킨다는 거예요. 뭐 주세요? 알았어. 그럼 엄마가 먼저 먹고, 자, 기다려. 그 다음에 이제 너 차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차례, 엄마 먹고, 너 차례. 이제 이 차례를 지키는 연습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은 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어른이 지시하는 거로 이동할 수 있다? 요게 요 다음 단계예요.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요구하세요. 이제 요구한 다음에 요런 활동이 펼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요구를 하고,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간 과정이 사실 생략된 채 점프를 하면서 이 과정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아이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참을성이라고 하는데 역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역치가 높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역치가 사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해 두셔야 된다. 사실 이런 거를 가르칠 때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그 환경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학습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